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미수님, 이제 2020년도 이제 정말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전 지구촌이 정말 정신이 없게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제 그제는 고추대, 어제 왜 고추대가 왜 제가 그랬냐면은 이제 낮에 누죽걸선을 할 때 고추밭에 고추대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빨간 고추가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추 농사, 우리 이제 이 김영복 리카르도 신부님하고 고추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쭉 하면서 이 고추대는 이제 한 3월, 4월 되면은 다 뽑아갖고 태우든지 그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고추대와 대추, 천인염을 끓여 먹고 호전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그럽니다. 의료 지식이 전혀 없는, 제가 생각해도 황당한 주장입니다. 서서히 미쳐가는 지구인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전염병이 이렇게 1년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보통 5년, 10년, 30년 이렇게 지속되면 이상한 행동을 인간들이 보여왔습니다. 마녀 사냥도 나오고 애꿎은 떠돌이 유랑민인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미쳐가는 거죠. 코로나19가 점점 인간 세계를 혼란 속으로 밀어 넣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자체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전 세계 인구 1%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12월 23일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52,550명이 걸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0.1%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100명 중에 1명이 코로나에 걸려 있는데, 대한민국만은 1000명 중에 1명이 걸렸다는 거죠. 아무리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했다고 주장해도 통계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방역을 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현재 확진자가 1868만 4,628명이 나왔으니까 100명 가운데 1.7명이 걸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2명 정도가 걸린 거니까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미국이 한국보다 2000배 많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전문가 및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각 국가의 확진자 수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에 해당하는 7,795만 명을 넘어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UN 인구기금 피플이죠. 올 여름에 전 세계 인구가 77억 9,500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명 중에 1명이 걸려 있는 거죠. 또 통계를 보면은 곱하기 6을 하라고 그러기도 해요. 100명 중에 6명이 걸렸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항상 참조를 하는데,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23일 3시 기준으로 세계 확진자 수는 7,836만 6,708명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걸린 게 이제 곧 1억 명이 돼갈 겁니다. 룩셈부르크는 인구 전체의 73%, 조그만 인구지만은 4만 4천 명, 코로나19에 걸려 전체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두 번째로 많죠. 세 번째는 몬테네그로로 인구의 7.2%, 조그만 나라들이 그렇게 확진율이 높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온 미국 경우는 전체 인구의 5.6%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날 기준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1,868만 4,628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천만 명이 걸린 거예요. 인구가 3억 2천인데 사망자는 33만 824명. 트럼프가 정말 정책을 잘못 결정했고 수뇌부도 이 위험성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대개
오늘 지구 이제 역사, 인류 역사를 공부할 건데 대개 주도하는 나라가 그렇게 전염병으로 무너집니다. 한국의 누적 확진자는 52,550명으로 전체 인구 5,178만 579명 대비 0.1%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타스통신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저도 느껴요. 뭐 10만 명이었다가 20만 명이었다가 30만 명이었다가 오늘은 50만 명, 50만 명, 하루에 50만 명씩 걸려 나가는 거죠. 뭐 10일이면 500만 명이고 100일이면 5천만 명입니다. 이런 추세로라면 내년에 잘 못 잡으면은 거의 2억 명까지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인류는 역사 이래 늘 세균과 바이러스, 전염병과 전쟁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염병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며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전염병은 사회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기까지 하고 종교까지 뒤흔들고 그 다음에 철학, 사상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이 코로나19가 제가 보기엔 1년을 어쨌든 지구는 견뎠는데 이게 2년, 3년 가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신과 항생제라는 무기를 면역 치료제라는 무기를 얻은 인간은 전염병과 계속 전쟁에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면역력이 전염병하고 싸움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10살 정도 어린 소년들이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가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젊은 층들 무증상 감염으로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조용한 전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그 전염률이 높은 게 20대하고 50대라고 그래요. 대구 발만 해도 60대, 70대, 80대가 가장 많았는데 지금 20대, 50대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잡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 중세 문명,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오 문명을 쓰러뜨린 것은 전쟁이 아니고 전염병이었습니다. 제가 1월, 2월 달에도 이 코로나 전염병 이거 위험하다고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그때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지난 1월 달에 언급하지 않은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염병이 본격적으로 인류의 골칫거리가 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 농업시대 진입 때부터예요. 모여 살고 음식이나 식량을 저장하고 가축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이렇게 있으면서 세균이 하는 걸 그걸 또 먹으면은 이게 전염병이 오는 거예요. 식량을 저장하니까 쥐들이 그걸 먹으면서 또 쥐들이 또 쥐 벼룩들이 돌아다니면서 인간을 괴롭히고 가축을 키우면서 비위생적인 그러니까 세균이 자라기가 좋은 환경에서 바이러스와 세균이 인간 체내에 들어가서 오염시키는 전염병이 인류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아테네 패전 초래한 역병, 이건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기원전 430년경에 역병이 돌아서 아테네 군인과 민간인 4분의 1이 목숨을 잃습니다. 역병에 걸리면 환자는 고열, 장기의 충혈, 염증, 흉통, 가슴 아픈 것, 구토, 궤양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살아남아도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해야 됐고 기억 상실증 등 후유증을 앓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막강한 아테네 철학의 그 다음에 신화의 도시 아테네가 그렇게 무너지죠. 조선시대도 역병이 한 번 돌면 그 동네는 살아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중앙 그 정부가 아니라 조정에서 파견을 해갖고 못 나가게 그 안에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바깥을 못 나가게 차단을 하는 거죠. 불에 태우고 1660년에서 1864년 거의 200년 동안
79차례 발생했고 10만 명 이상 죽은 경우가 6차례나 있었고 심할 때는 한 번 돌면은 50만 명도 죽었다고 그럽니다. 인구 1000만, 1500만 명인데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한 번 돌면은 아주 철저하게 차단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도 지금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죠. 국경을 봉쇄하고 또 해안을 봉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국경 봉쇄까지는 안 갔지만은 뭐 사실 우리나라는 38선이 있기 때문에 자동 봉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역병, 서기 165년에서 166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로마로 전해진 역병으로 로마 군대가 로마 파르티아 전쟁, 파르티아라고 그러는 건 지금의 페르시아입니다. 전쟁 중에 로마 전역에 복귀한 군인들로 인해서 전쟁이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 지친 사람 군인들이 전역에 전염병을 퍼지게 만듭니다. 로마에서만 하루에 2,000명이 사망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 하루에 한 4,000명 정도 사망을 하는데 저는 자꾸 오버랩이 돼요. 로마하고 지금 미국하고 자꾸 겹쳐져요. 사망했고 이는 확진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가 죽습니다. 총 사망자는 5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고 로마 군대를 황폐화시키고 서서히 서로마가 망해가는 길로 가죠. 이 병은 갈레노스의 역병이라고 불리는데 그가 이 역병에 대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안토니우스 이름을 따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도 합니다. 안토니우스도 아마 이 역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닌가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가레토 페스트, 흑사병의 일종으로 선 페스트라고 부릅니다. 까매져갖고 죽는 거죠. 사람이 갑작스러운 오한, 고열, 두통, 피로, 몸살, 메스꺼움, 구토, 안절부절 못함, 피부 타박상, 출혈, 쥐벼룩에 물린 백 부위에 림프절이 붓고 고통스럽고 발달이 빨라요. 2, 3일 만에 바로 죽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하루 만에 죽고 2, 3일 만에 죽고 사타구니 림프절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그래서 선페스트라고 그래요. 림프기 때문에 겨드랑이, 목, 턱 및 림프절이 뒤따릅니다. 림프절과 주변 조직의 심한 염증으로 인해 환자는 종종 강제 자세를 취합니다. 어쩔 수 없어갖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비대해진 림프절이 빠르게 환원되고 그러니까 금방 염증으로 된다는 거죠. 궤양이 생기면서 3일에서 5일 이내에 폐열이나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거죠. 치료 시기가 뭐 이때는 뭐 치료가 뭔지도 모르고 죽은 거죠. 페스트는 선페스트, 폐페스트. 지금 이게 지금 우한 폐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금 코로나19가 폐를 갉아먹는 거죠. 폐혈증 페스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14세기 유럽에서 2억 명 가까이 목숨을 앗아간 전염병으로 유럽의 종교, 사회, 경제가 완전히 바뀌죠. 지금 우리가 잘 못 대응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어요. 무도광이라고 14세기에서 15세기 중세 유럽, 특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대개 강대국에서 전염병이 많이 솟았다고, 많이 모여 살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도쿄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서울도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죠. 굉장히 확진자가 많아지죠. 민중에게 널리 퍼졌던 광적으로 춤을 추는 현상에 춤을 추는 거예요. 간질과 같은 증상을 보인 뒤 돌연 춤을 추기 시작하여 수시간 연이어 소리를 지르고 춤추면서 대열을 이루어 이동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춤을 추는 사람들은 쓰러질 때까지 춤을 췄어요. 그래서 무도광, 미쳐서 춤춘다는 얘기예요.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다시 춤을 추었다고 그럽니다. 자료에 따르면 1017년 이후 유럽에서만 비슷한 질병이 7차례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춤을 춘 사람들 대부분 사망을 했는데 1247년에는 독일에서 약 100명의 아이들이 춤을 추었고
역시 대부분 사망했다고 합니다. 1374년 독일의 아헨에서도 발병을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환상에 씌어 소리를 지르고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쓰러진 후에도 사람들은 몸을 뒤틀며 소리를 질러댔죠. 무도병은 급속히 프랑스와 네덜란드, 나아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무도병이 악마의 소행이라고 판단한 교회는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 무도광들을 붙잡고 종교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식 별 효력이 없었죠. 지금도 가끔 개신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소금을 뿌리고 그래갖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무도병 환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사람들은 비투 성인에게 고통을 경감해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 춤이 성 비투 댄스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피터 브리헬이라는 미술 화가가 그 무도광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피터 브리허의 무도광 댄스 마니아라는 이름으로 남자들이 무도병 환자들의 양쪽을 팔을 붙들어 너무 춤을 추는 게 힘들으니까 제지하고 옆에서는 또 악사들이 연주하는 사람들이 무도병 환자의 눈치를 보며 악기를 연주를 하기도 했고 또 무대도 만들어 줬다고 그래요. 제발 좀 그렇게 뭐 원 없이 춤추고 내려오라고. 음악이 신체와 정신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당시의 믿음 때문에 연주를 해줬던 거죠. 그러나 무도병은 제풀에 지쳐 쓰러지기 전에는 누구도 이들을 말릴 수 없는 정말 대책 없는 춤이었습니다. 무도병 환자들의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 일단 이 춤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이 춤을 말릴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 사람들의 눈에는 무도병이 마귀의 소행이 틀림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후에 과학자들은 무도병이 위생 환경이 극히 나빴던 시절 상한 음식을 먹거나 병원균에 감염되어 일어났다고 추리를 합니다. 이게 음식하고 물이 가장 중요해요. 전염병에는 특히 축축한 여름철 밀이나 음식이 이상화학 반응을 일으켜 밀을 먹은 사람들이 이상한 춤을 추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도병은 춤이 아니라 경련 수준이죠. 무도병은 유럽의 농촌 지역에서 수백 년 동안 계속됩니다. 이 병의 원인 없이 갑자기 발생되었다고 하지만은 학자들은 중세 시기에 어려운 환경과 극심한 종교적으로도 우리 가톨릭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줬죠. 그래갖고 단테 그 신곡 같은 거 보면은 잘못하면 지옥에 가고 뭐 1억, 2억, 3억, 4억, 5억, 7억, 9억 막 이런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부패하거나 독성 있는 음식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발병되었을 거로 추측을 합니다. 중세 사람들은 내일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이나 기근으로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근심과 공포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최양업 신부님 편지를 봐도 우리 조선도 아주 정말 폭력이 난무한 시대였더라고요. 보니까 무도병이 유럽을 덮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나아진 환경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170만 명이 벌써 죽었어요. 뭐 200만 명, 300만 명까지도 죽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백신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2년, 3년 정도 되면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웃들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언제 마녀로 몰려 종교 재판에 끌려가 교수형이나 화형에 처해질지도 몰랐습니다. 그 마녀 재판으로 한 3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했어요. 그리고 마녀 사냥을 나갈 때 고문 도구를 두고 이를 뽑고 혀를 뽑고 뭐 눈을 뽑고 막 정말 굉장히 공포스러운 마녀 사냥 재판을, 종교 재판을 했던 거죠. 무도병 증세는 극한적 사회, 심리적 환경이 만들어낸 독특한 춤이었다고 그러죠. 뭐 이런 무도병도 있었어요.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발진이 생기는데 후에 피부에 마마 자국이 남는다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도 얼굴에 마마 자국 있는 사람 정말 많이 봤죠. 일견 수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수도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없는 반면 두창은 환자의 30%가 사망을 했다고 그럽니다. 매독. 이 매독은 사실은 일부러라도 더 여자들을 들여보내갖고 상대편 진영에 가갖고 퍼뜨렸고 또 인디안들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매독으로 거의 다 죽었다고 그래요. 매독은 15세기 말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전쟁 중일 때 처음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프랑스병이라고 했고 프랑스에서는 또 자기네들은 이탈리아병이라고 불렀는데 성적 접촉에 의해 전염되는 병이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자기가 매독에 걸린 걸 숨겨요. 그래서 또 아내하고 그래서 또 병에 걸리고 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하면서 병에 걸리는 거죠. 성병과 관련된 통계는 부정확한데 어쨌든 니체도 매독 때문에 끔찍한 혼수 상태의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쓴 니체도 그렇게 끔찍한 말년을 제가 그 편지를 읽어봤는데 정말 니체도 아주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독일의 철학자죠.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한 철학자도 끔찍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이 세균은 주로 감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을 때 입을 통해서 신체로 들어가 장벽을 뚫어요. 림프 조직 내에 장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 내에는 유익한 균도 많이 자라지만 유해한 균도 많이 자랍니다. 다음 24시간에서 72시간 내 혈류로 들어가 폐혈증과 전신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평균 10일에서 14일 잠복기가 지나면 두통, 무력감, 몸살, 열과 함께 수면을 이루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등의 초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식욕, 감퇴, 코피, 기침, 설사, 변비 등도 나타납니다. 열이 계속 있으면 보통 단계적으로 열이 오르다가 떨어지는데 7일에서 10일 지나면은 39도에서 40도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이 합병증이 많아요. 이 장티푸스는 급성 염증, 신부점, 폐렴, 골수염, 뇌염, 내막염. 그래갖고 이게 완전히 이 치료하지 않으면 25%의 환자가 사망을 한다고 그럽니다. 장티푸스 유행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공동 식수의 오염에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저도 잠비아를 7년 동안 왔다 갔다 하지만은 카사리아라고 거기가 거의 정글 지역인데 그 수도가 있어요, 펌프가. 그런데 제가 보기엔 한 20m 정도밖에 안 파한 것 같아요. 한 100m가 내려가면서 자연 정화가 되는데 그거 20m 이상을 팔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흙탕물이 올라와요. 그 흙탕물을 그 자리에서 그냥 저희들이 빵 주면 그걸 그냥 흙탕물하고 먹어요. 그래서 식품이나 우유를 다루거나 가공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통해서 음식과 우유로 오염될 수도 있죠. 파리에 의해서, 날아다니는 파리에 의해서 또 세척시 오염된 물을 사용함으로써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우물 파주기 운동 정말 필요합니다. 전 지금 정말 빨리 잠비아에 가갖고 이제 아예 제가 우물 파는 기계를 사서 잠비아 전역을 다니면서 우물을 좀 파주고 싶어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물 파라고 돈을 보내줬는데 이것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면성 뇌염이라고 잠을 못 자는 거죠. 뇌염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신경학자 콘스탄틴 폰 에코노모에 의해서 1917년 처음 발견됐고 이후 병리학자 장 르네 쿠르세도 발견을 합니다. 이 병은 뇌를 공격해서 말을 못하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마치 조각상처럼 사람을 만듭니다. 1915년에서 1926년 사이에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500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중 3분의 1이 급성 단계에서 사망을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다수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19도 치료가 돼도 80%는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는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의식하고 깨어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깬 상태는 아니다. 그들은 에너지, 자극, 힘, 활기, 동기, 식욕, 애정 또는 욕망이 결여된 채 하루 종일 의자에 꼼짝도 않고 말문이 막힌 상태로 그대로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도 이 삶에 의욕이 안 생긴다고 그래요. 냄새도 못 맡고 입맛도 없고 숨쉬기도 힘들고 정신이 몽롱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확진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삶의 느낌을 전달하지도 느끼지도 못했다. 그들은 유령처럼 비현실적이었고 좀비처럼 수동적이었다. 그 외에도 많이 이제 우리가 극복을 했죠. 콜레라, 납병, 소아마비, 결핵, 1차 세계대전을 끝낸 스페인 독감도 인류를 괴롭혔죠. 홍콩 독감도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아마 이 지금 코로나19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강력한 전염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고 2020년을 마감하는 연말이지만 한국으로는 3차 대유행을 맞이하고 1000명이 넘습니다. 물론 세계에서 비하면은 이게 많은 게 아닌데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분명 이거는 심각한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분명 백신과 면역 치료제가 나올 것이지만 대한민국은 더 나은 국가 K방역과 개인 방역에 힘을 써야 합니다. 특별히 면역력을 높이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 맨손, 집에서 못 나가잖아요. 지금 맨손 체조 많이 하세요. 여기 머리도 좀 두들기시고 손도 좀 움직이고 허리도 좀 돌리시고 텔레비만 앉아서 계속 보시지 말고 그래갖고 무기력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 밤에는 뭐 너무 추우니까 걸으실 수 있는 한 잘 이렇게 옷 이렇게 입으시고 걸으셔야 됩니다. 계속 세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역, 김치 높이는 음식. 저는 일부러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김치를 먹습니다. 생태마을의 생태맘 청국장이야말로 청국장 가루야말로 또 요즘 생청국장 비벼 먹으니까 이런 기가 막힌 맛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댓글을 올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밥을 엄청나게 먹는다고 생청국장 비빔밥. 여러분들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양이 좋은 게 비빔밥이에요. 거기다가 생청국장 얹어갖고 비벼서 먹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한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생태맘 가루용 청국장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또 찌개용 청국장으로 찌개도 드시지만 생으로 소금간 조금하고 새우젓 조금하고 고춧가루 조금하고 그 다음에 참기름 아니면 들기름 해갖고 무생채하고 김치도 썰어서 비벼서 드시면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기가 막힌 편지가 한 통 와서 앞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지가 독특해요. 점자체로 편지가 왔어요. 점자체로. 근데 제가 이제 점자체를 못 읽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한 분이 대피를 해주고 시각장애인이 쓰는 편지입니다. 물론 제가 요 뒷편지는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겁니다. 존경하는 황창현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각장애인 김병연 스테파노입니다. 현재 나이는 61세이며 54살 때 갑자기 실명되어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실명되기 전 왕성한 사회생활을 하다가 경희대 음대 성악과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빛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름 모를 질병들이 찾아왔습니다. 당뇨, 빈혈, 위암, 치질, 변비, 어지럼증 등 키 172cm의 몸무게 85kg이 나가던 몸이 64kg로 줄어들고 20kg나 줄어들었네요. 잠시만 서 있어도 어지러워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얼굴에 땀이 비으르듯 나와 식사 때마다 수건을 목에 두르고 식사를 했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활동 지원사 양혜원 모니카 자매님이 신부님의 생태맘 청국장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제가 원래 건강식품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고 황 신부님을 잘 모르고 사업 잘하시는 CEO 신부님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5개월 전부터 하도 모니카 자매님이 억지로 먹어보라고 강요를 해서 맛을 보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도 이런 청국장이 있나? 옛날에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시던 청국장 그 맛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침에 소주잔에 1컵, 점심 때 소주잔에 2컵 물에 타서 밥 말아 먹고 저녁 때 소주잔 1컵에 물 마시고 정말 꿀맛이라 환장할 정도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적인 근거는 잘 모르겠지만 청국장을 먹고 나서 몸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2개월마다 국립의료원에 가서 당 체크를 하는데
당 활색소가 11에서 8로 떨어졌고 빈혈 수치가 7에서 11로 올라갔고 철분이 2에서 30으로 올라갔으며 위암 수술한 지 3년이 되었는데 현재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식사 때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수건을 목에 두르고 식사를 했는데 이제 수건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또 어지럼증도 없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청국장 가루를 먹고 난 뒤 일어난 변화로 이제 세상 살 맛이 납니다. 이제 청국장 가루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살도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 이 시각장애인들하고 합창단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좀 풀리면은 다볼사이버 찬양성당에 한번 초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제가 또 다음 기회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블루 코로나19입니다. 정말 우울합니다. 지금 성탄 카드도 쓰고 축하도 하고 우리 성당 이 생태마을도 이 성탄절에는 초대를 해가고 밤에 한 100명, 200명이 정말로 촛불을 끄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리고 또 파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낼 수는 없죠. 저는 다볼사이버 성당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또 성경 강의, 토요 특강, 매일 미사 강론, 피터의 구루트기, 다볼사이버 찬양 성당에서 여러분들 외롭지 않게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집 밖에 못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의 행복, 기쁨, 우울증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마을 청국장 전화 주문하실 수도 있고 인터넷 주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까딱하면은 그냥 잃어버리고 지낼 수 있지만은 아주 열심히 복용하셔서 우리 김스테파노 형제처럼 건강하고 살만 나는 그러한 2021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번외 특강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몇 가지 이 기민증이라든지 무도강이라든지 이런 전염병들도 있다라는 거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시간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이 작업을 하면은 토요일이나 주일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이렇게 전염병이 지구를 위험하게 했구나.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인류 역사 내내 있었구나.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가 처음에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는 사하라 사목이 막고 있고 시나이 광야가 막고 있고 지중해가 막고 있어갖고 이집트가 그렇게 문화가 융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는 아라비아 사막이 막고 있었고 페르시아 저쪽 사막이 막고 있어갖고 오염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문명이 제일 먼저 꼽혔던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전염병, 바이러스 이거는 인류 문명하고 같이 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